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본 국가지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매번 나오는 문제죠? 비문학이고요. 그리고 순서 배열 문제예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고 있고 내년에 바뀌는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순서 배열 문제가 조금 쉬웠는데 이번에도 역시 쉬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자, 그러면 순서 배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선택지를 보고 첫 번째 배열될 것을 찾아야 돼요. 선택지를 보니까 나 아니면 라죠. 나로 할 것이냐 라로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맨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오남용 밑줄 그어보세요. 오남용 밑줄 걷죠. 그러면 이제 나를 보면 오남용은 밑줄, 오용은 밑줄, 남용은 밑줄 그어보세요. 오남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먼저가 될 것이냐? 라문단, 라를 보세요.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이냐? 자, 나를 먼저 가야 됩니다. 나를 먼저 가야 되는 이유는 오남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자, 라로 가면 피해란 말 밑줄 그어봐. 가로 가면 나 다음에 라로 갔죠. 라 다음에 가로 가보면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봐봐. 지금 맨 처음에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있다. 남은단 오남용은, 오용은, 남용은 개념 설명하고, 라문단 오남용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가로 가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라하고 가로 연결하는 게 좋겠지. 근데 문제는 다에 뭐가 돼 있어? 그러므로가 있지. 그러므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단이라는 걸 나타내는 접속어잖아요. 그러므로가 앞쪽에 있으면 이상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더군다나 그러므로 앞에 있는 가에 어디에 밑줄 그냐면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더 많은 양 밑줄, 더 많은 양 사용 밑줄 그어봐. 그러니까 많은 양을 사용하면 피해가 커진다지. 그러니까 다에 적정량 밑줄,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문맥상.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다시 처음에 오남용 되는 경우가 있다. 남은단 오남용은, 오용은, 남용은 개념 설명하고 나서 남은단 오남용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로 가서 내성이 생기면 더 많은 양을 사용해 피해가 점점 커져. 다로 가서 그러므로 적정량 사용해야 돼. 이 문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지문들은 이걸 따져나가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지문이 길어지면 좀 힘들어져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길이의 2배 길이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길이의 2배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배워라는 문제를 길이가 긴 걸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드는 지문들도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 요거 2배 정도 길이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가 1번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걸 1번에 냈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순서 배열 문제예요. 비문학에서. 근데 이걸 1번에 내버리니까 어렵든 쉽든 처음에 부담감을 갖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뭐 100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스트로카드만, 내가 물론 조사한 학생들은 나와 관련된 학생들이니까 모르지만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 문제가 1번에 와서 그래.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 문단 대화죠. 대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요건 비문학 중에서도 이게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법 문제, 대화 문제인데, 그렇지만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일치불일치 문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자, 갑과 을은 현대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갑과 을이 일단 같아. 그리고 병이 반대 의견이에요. 얘네는 현대사회가 계급사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얘는 계급사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먼저 잘 파악했어야 되죠. 별반 이거는 뭐 특이할 문제가 거리가 아닙니다. 1번에 보면 갑과 을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반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될 수 있어. 갑과 병은 이러면. 왜냐하면 갑의 맨 마지막에 말을 보면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일부 인정했잖아. 근데 갑과 을이라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죠.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같아요. 3번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이라니, 서로 다른 결론이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요런 문제 유형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로서 마지막 문제 유형이에요. 3번이 표준어 문제이죠. 어문 규정, 문법 문제인데, 문법 중에 어문 규정 중에 이제 표준어 문제인데 올해로서 마지막입니다. 얘는 내년에 나는 시험을 본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는 그동안 약했다.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안녕인 문제야. 이런 문제가 그런 거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잘 안 풀리고, 대충 공부했는데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나 같은 선에 놔버리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겠어. 내가 여기서 1번하고 4번 단어 있죠. 허구하다하고 하마터면, 요거는 내가 내는 시험 문제에 이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째로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잘룩하게는 확실히 내가 안 냈었어, 시험에.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단어를 일일이 다 적중시키진 못합니다. 일부 단어만 적중시켜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내 시험지에 있었고 2번은 잘 기억이 안 나고 4번은 없었어, 확실하게. 자, 1번은 허구하다가 기본형입니다. 허구하다가 기본형이고 허구한 이렇게 활용을 해요. 일단 그리고 이게 모음조화라는 게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 2번이 통째로가 맞아요. 통째, 사전에는 통째 이렇게 나와요. 명사기 때문에. 3번은 부사야. 하마터면으로 나옵니다. 하마터면. 근데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어차피 지방직을 준비해도 이 단어는 안 나오지. 국가직에 나왔던 단어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끝난 거야, 이건. 잘록이 아니라 얘는 모음조화를 지켜줘야 돼. 잘록입니다. 자, 4번은 어휘 문제예요. 이 어휘 문제는요, 과거에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내년에 바뀐 시험에도 이 어휘 문제는 나와요. 어휘 문제를 잘해야 돼. 이 알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뜻풀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뭐 해보면 돼? 매치시켜보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매치시켜가지고 4번이 보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예문을 하나 해왔는데 이런 예문인 거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주로 알아서의 꼴로 쓰인대요. 사전에 나온 걸 보면 알아서 이런 꼴로 주로 쓰인다고 나와. 사전에. 거기 지금 4번에 있는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 질 줄 알았다. 이건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거나 생각하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거나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5번은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은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비문학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화법입니다. 얘도 화법 문제. 말하기 방식을 잘 물어보는데요. 쭉 읽어보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통계 수치가 거기 있잖아. 거기 어딨나? 26.2% 나왔네. 그치?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진행자가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지.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km, 시속 10km로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약한 거라고. 그 밑에 요약은 저기 있다. 맨 밑에서 진행자의 마지막 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뭐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번에 이견은 이거 있어. 진행자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 5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찾으면 돼요. 근데 4번에 자신의 경험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6번. 문법 문제죠. 6번은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중에 단어 중에 합성어와 파생어 문제예요. 합성어와 파생어 문제인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예 갖다 놨네. 우리 문법 1권 책에 여기 1번의 개, 접미사 개죠. 지우개의 개가 접미사고, 세파라타의 새가 접두사고, 2번에 드노피다의 드가 접두사고, 3번에 집밥다의 짓이 접두사고, 4번에 풋사거의 풋이 접두사야. 그럼 얘네들은 파생어란 얘기죠. 이거 우리 책 1권에 있어요. 1권에 내가 접두사, 접미사 표를 쭉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얘네들 다 있어요. 이 예시 단어들도 거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자, 읽어볼게.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지우개하고 세파라타를 우리가 나눌 때 이런다는 거야. 지우 플러스 개로 나누고,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세파라타는 세 플러스 파라타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거 어근이고 얘가 어근이고 얘가 접미사, 얘는 접두사, 접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잖아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는 드노피다의 드, 접두사인데 앞에 조각배가 합성어지. 조각하고 배잖아. 저녁 노을이 합성어죠. 돌아가다가 합성어죠.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그래서 나머지는 안 돼요. 원래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이
이렇게 분석하는 걸 두 조각으로만 분석하는 걸 직접 구성성분 분석이라 그래요. 이 문제가 원래 제대로 나오면 어렵습니다. 난 그래서 처음에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직접 구성 요소? 그럼 좀 어렵게 내려나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단어들이 파생어냐 합성어냐를 물어보는 단어입니다.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보기를 줬잖아. 내년부터는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지문으로 나온다 그랬지. 지문으로 나와요. 좀 더 길게. 7번. 7번 현대시입니다. 문학 현대시 문제인데, 이건 내 자랑을 좀 하자면, 내가 이제 지문 특강이라고 교재가 있는데 거기 117번에 나와 있는 시예요. 이게 140번까지 있거든, 그 교재. 근데 117번에 이 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를 봤지. 일단 박용래 시인데요, 울타리 밖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뛰어다녀. 고향의 소년들은 시골이겠죠. 그러면 시골이면 향토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머리를 마늘쪽같이 묶은 소녀, 맨몸으로 뛰어다니는 소년, 그리고 시골의 들길, 향토적인 겁니다. 그런데 소년과 소녀의 모습은 뭐라고 봐야 돼? 좀 순수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꾸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모습은 이거야. 꾸밈 없는 모습, 그것은 곧 순수한 모습이고, 그리고 배경이 시골이니까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다. 이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은 들길이지.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다 시골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1, 2연을 통해 보았을 때 꾸밈 없는 모습이 포인트예요. 꾸밈 없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 그걸 마지막 3년에 한 단어로 압축을 해. 천연이. 천연이라는 말이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거야. 고향, 화자의 고향이겠지. 뭐 고향의 모습, 화자의 고향은 시골이겠죠. 고향인 그 시골의 모습은 꾸밈 없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화초, 잔광, 별이 뜹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모습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꾸밈 없는 고향의 모습을 노래한 시예요. 화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그랬을 것 같고, 그것이 그립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보이지 않게 밑에 깔고 있는 거겠죠. 자, 1번 토속적 소재, 방금 말한 마늘쪽, 들길, 그 다음에 화초 뭐 등등 이런 거, 울타리 이런 게 토속적 소재라고, 항토적 소재라고 볼 수 있고, 공간 풍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그랬는데 1년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1행 2행이야. 그리고 2연도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이것도 다 비슷한 구조고요. 마지막 년도 그래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비슷한 문장이 나열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야 되는 이유는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나라는 말이 표면에 드러나야 돼요. 나가 없다는 건 화자가 표면에 안 드러난 거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 표출이라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이면에는. 근데 직접적으로 표출이 안 됐어요. 이런 고향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양을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하고 좀 지레짐작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표출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3년, 천연이.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요건 비문학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거의 대부분이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진화, 오해, 여기를 딱 밑줄 긋고 가야지. 첫째 동그라미, 그럼 둘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행동, 유전적 결정, 여기를 밑줄 그어야지. 이게 오해야. 진화에 대한 오해는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된다. 그 얘기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끊어봐. 그런데 그러는 순간 그러나의 냄새가 조금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냄새가 조금 난다는 건 유전적 결정,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를 쓰지 않고 그런데를 쓴 이유가 뭘까? 그러나를 썼다면 완전 반대가 돼야 되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가 돼야 돼. 그러나를 쓴다면. 근데 그러나를 쓰지 않고 그런데를 썼지. 그러면 일부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일부 인정. 유전적 결정도 인정하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환경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면서 환경과 상호작용. 여러분 거기 마지막 줄에 환경 밑줄, 그 위에 유전적인,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유전적인 적응 성향 밑줄, 그 밑에 환경 밑줄, 상호작용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데를 중심으로 위에는 인간의 행동, 유전적 결정, 그런데 유전적 환경,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를 쓰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그러나를 썼다면 유전적을 완전 다 뒤집어야 돼. 그 다음 둘째 동그라미 해보세요. 마음이나 행동 체계 밑줄, 최적의 적응 방식 밑줄.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완전 부정이 아니야. 일부 부정이야.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적절한 것을 고르래.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틀렸지?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유전의 영향 둘 다 있다 그랬잖아. 방금 전에 상호작용. 그렇죠?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최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적화라는 말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나오지.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상황이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잘못된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시 시대의 인지적 전략을 우린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3번.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맞겠죠. 이게 맞는 이유는 1번 문단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잖아.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같아야 같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행동은 다르겠죠. 이해돼요, 내 말이? 여기다 써볼게. 지금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면 행동이 같겠지. 그런데 이것은 같은데 이것이 달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같고 이것이 다르면 이것도 다른 행동을 하겠죠?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 같은 행동을 하겠죠. 이걸 통해 유추해 본다면.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지. 지금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이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중에 봐봐. 얘네 둘은 상호작용한다지. 그럼 거기서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얘가 다르면 달라져. 얘가 다르면 달라져. 얘네 둘이 같으면 하는 행동이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9번 올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년엔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이번에 한자 성어도 안 나왔죠? 한자어가 나는 그동안 싫었다. 내년에는 안 나옵니다. 1번에 보면 현실을 도외시하다. 현실을 배관시하다. 에이, 도외시겠지. 그냥 여러분 뜻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을 근데 읽을 수는 있어야 돼. 먼저 못 읽으면 못 집어넣잖아. 일단 읽는다는 전제하에 집어넣는 거야. 현실을 도외시하다. 이런 식은 들어봤지만 현실을 배관시하다?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는 시건이 자자. 그는 첨언이 자자. 여러분 첨언이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아요. 사전을 찾잖아요. 예문이 안 나와요. 예문이 안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첨언이 첨가할 때 쓰는 첨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첨언은 안 된다는 건 알아야지. 근데 야 시건을 일삼다 이런 말은 잘 듣잖아요. 뭔가 실수하는 말을 할 때 야 시건을 못 들어봤다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당대의 구조적 모순.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보관. 야 보관이라 당대의 구조적 보관?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잖아. 모순이란 말은 들어봤지.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쉽게 냈지. 이번에는 한자어를 마지막이라 그런지 좀 서비스 차원에서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좀 쉬웠죠? 요거 비문학인데 이것도 뭐 세부 내용 파악이긴 한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항상 이 반의어들이 있을 때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있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응?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있다, 없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2번에 보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만 하고 지나갈게.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없다 밑줄. 지금 2번 문단 읽을게요. 2번 문단 첫 번째 줄 한편 다음에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 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있잖아. 그러니까 형성할 수 없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2번 선택지는 다르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응?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11번 11번 문제가 아까 그 여러분 7번 문제도 문학이고 지금 이것도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군무원 시험이 아닌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을 문제예요.
올 6월까지 나오겠지.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지문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는 문학이 비평문 형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의 성격 절반, 비문학의 성격 절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비평문 형식으로 나오니까. 요 11번이 이게 내가 해놨어. 내 핵심 기출문제집에 134쪽에 이 지문이 나와요. 장화홍련전 지문이. 근데 이거를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똑같은데 과거에는 조금 소설 지문이 길게 나오는 성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짧게 나오고, 요 짧게 나온 비문학 지문 안에서 세부 정보를 완벽히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1번에 부사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이거 틀렸어. 장화홍련의 말이 아니라 후처의 말을 의심했죠. 1번 문단 맨 마지막에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걸 통해서 후처의 말을 의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배자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아니라 장화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장화가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부사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장화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주었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부사가 정말 보니까 쥐가 분명했어.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배자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 자, 배자수의 물음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이렇게 물어봤잖아.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건 후처인 거죠. 얘기 틀렸어. 이렇게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작년 시험 문제하고 지금 문학은 똑같습니다. 지금 지문이 일단 짧고요. 상당히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줄거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12번. 오, 잠깐만. 11번. 여기 있구나. 12번 비문학인데요. 요 빈칸 추론하는 문제는 내년에는 압도적으로 비문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빈칸 추론 문제도 계속 나와요. 12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가라에서 고르면 두 번째 줄에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밑줄. 그 다음에 다 네모 있죠. 다. 거기 뒤에 읽어볼게. 그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화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13번 문학입니다. 현대 소설이죠. 근데 이거 소설 지문 읽기 전에 솔직히 선택지부터 봤어야 돼. 1번은 이거 읽어봐야 아는 거겠죠. 2번 이거는 주인공인 서술자가 1인칭 시점이야. 그럼 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2번은. 그 다음에 3번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의식의 흐름 기법. 내가 수업하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러면은 이상, 날개,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또 뭐였더라? 선우위에 불꽃이 있었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뭐 있다 그랬지? 내가 4개를 써줬어요 학생들한테. 응? 4개를 써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오상원, 유예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은 얘였던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은 얘네가 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머릿속에서 중구난방 막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좀 이게 가다가 맥이 끊기는 말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 보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읽고서 좀 아는 사람들은 3번이네 하고 생각하고 찍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인 실력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겠지. 이것도 13번도 지금 내 핵심 기출 문제지 116쪽에 있었던 거야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4번 같은 경우에 이게 어휘 문제죠. 또 14번이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어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무 없을 무자지 진이 뭐예요? 다함이 없다는 얘기야.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무진장이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야. 무진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 무진장. 15번이 또 문학이죠. 15번 같은 문제 유형도 이제 내년엔 못 보겠네요. 고전시 중에 고려 가요입니다. 정과 정. 내 책, 이것도 내 책에 있어. 내 책에 2권 중에 52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더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나를 모함한 말들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천지신명도 아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는 이게 서리법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내가 이거 가르치면서 서리법 안 가르치거든요. 여기선 솔직히. 그리고 참고서를 내가 그래서 좀 뒤져봤어. 어느 참고서에서도 서리법을 표시한 참고서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보자면 볼 수는 있어요. 밑에 걸로 또 이제 의문이 있으니까. 그다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무린 말이신데요. 여러 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슬픈데요. 슬프구나. 그다음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요거를 이제 서리법으로 볼 수는 있겠어요.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죠? 이거겠죠. 대답이 뻔해야 되겠지. 아소니마 님이시여 다시 들으시어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유배가요죠. 유배노래. 1번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 접동새가 감정이입됐습니다. 2번 천상의 존재라는 건 잔월효성, 천지신명으로 해석을 해요. 3번 서리적 표현은 방금 전에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니까 임께서 벌써 저를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죠? 이런 의미겠죠. 근데 4번에 이제 학생들이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러면 천만업도소이다. 천만업소이다 이 부분 있잖아요. 천만이니까 숫자겠죠. 숫자. 근데 이걸 사전에 찾으면 전혀 이런 식의 부사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실제로는. 여기도 전혀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석하니까 일단 전혀로 쓰였는데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아.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백함을 하소연하는 거지. 이건 결백함 하소연이지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6번 비문학이 되겠고요. 얘도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 1번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여러분 다섯 번째 줄에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보이지? 그러다가 끊어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밑에 그 수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 밑에 수치는 좀 더 떨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높아지다가 이루어지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보면 노래 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이게 틀린 거지. 떨어지는데. 근데 그 밑에 검정깃 찌르레기 수컷 있잖아. 얘는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야. 내가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자, A가 있어. B가 있어. 그럼 A는 떨어진다. B는 높아진다. 이런 식이 만약에 나온다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지? 이게 지금 그런 거라고. 얘가 노래 참새? 이름이 노래 참새였나? 노래 참새 수컷. 얘는 검정 찌르레기 수컷이라고 보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연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 문단에 노래 참새 수컷? 세 번째 문단에 검정 찌르레기 수컷? 얘네들이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문단을 분리해서 내용을 서술할 이유가 없어요. 문단을 분리해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건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벌써 이런 식의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 비문학 독해할 때. 기억나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음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구나.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것도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1번은 논리수학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리고 3번은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 더 많이 주목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야, 이건 둘 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 밑줄 그어보세요. 2번 문단 네 번째 줄에 봐.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밑에 상호 독립적일 수 없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문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요거는 뭐 쉽게 찾았고 18번에 17번
그래서 18번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의 유형은 그거야. 그러니까 장문 중에 뭐 비문학 쪽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장문이에요. 장문 중에 이게 고쳐쓰기, 즉 퇴고하기 유형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결국은 어법에 맞는 문장과 결합이 됐어요. 어법에 맞는 문장과 결합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봐봐. 비싼 차와 비싼 옷을 입으며 여기 요렇게 와하고 연결되는 순간 얘하고 얘는 이 서술어를 공유해야 돼. 이렇게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안 돼요. 즉 가까운 거는 눈에 잘 들어와. 근데 먼 거는 눈이 잘 안 들어와 이게. 그러니까 이걸 틀린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면 와과로 연결된 게 디귿에 국가정책 수립 이거하고 국제협약 이게 연결된 거야. 내가 잠깐만 써볼게. 여기다가 쓰고서 설명을 해줘야지.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얘를 공유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국제협약을 체결하다는 말이 되지만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는 돼 안 돼?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말고 다른 서술어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하다 얘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분 나랑 수업을 같이 안 해가지고 요거를 요거만 했었어도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근데 가르쳐도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엊그저께 토요일날 시험 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문자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저 수원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시험지를 좀 찍어서 보내줘라. 왜냐면 12시 이전이었는데 바로 시험지가 올라오지 않죠 인터넷에. 그래서 찍어주면서 얘가 18번만 좀 정답을 알려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딱 바로 보니까 그냥 3번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3번으로 안 했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그 시험지에 정답이 써있잖아. 3번을 건너뛰었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스스로 좀 위안을 삼아. 저는 국가직이 돼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전 지방직 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직 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이제? 18번인가 했고 19번이나 20번은 쉬우면서도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내년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19번과 20번이 내년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비문학이지만 논리 추론 유형을 적용한 그런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 하위 집단 평균 집단 보이지? 읽기 능력 하위 집단이 A고 읽기 능력 평균 집단이 B입니다. 자, 내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정리를 좀 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쓴 것만 가지고. A집단은 읽기 능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이고요. B집단은 읽기 능력의 수준이 높은 집단, 평균이 집단이지. 이제 이런 거야. 평균 고정 빈도가 높다는 말은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중간 많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평균 고정 시간이라는 것은 그 난해한 단어를 이해하려고, 여기 써놨지,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시간인데 그거는 별로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글을 이해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단어는 되게 많아.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가 얘네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단어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고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글을 이쪽이 더 잘 이해한다는 거야, 지금 이 글의 내용이. 그러면 자, 거기 네모 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네모 칸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밑줄 거봐.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그 다음 밑줄 거,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가 많아야 된다고. 문맥상 더 많지만 여기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시간은 더 적다. 이게 답이 되잖아, 바로 1번이.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요, 내년부터 두세 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올해 나왔네, 이게 벌써 하나가. 그 밑에 것도 솔직히 좀 흉내는 냈는데, 밑에 건 너무 쉽잖아. 솔직히 좀, 좀 난도 있게 내려면은 좀 어렵게 내든가. 이거 뭐 마지막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20번이 정답률이 그렇게 안 높았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20번에 있기 때문이야. 원래 뒷번호에 있는 것이 정답률이 떨어져요. 시간 부족 때문에. 20번 얘도 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지금 얘도 빈칸이구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 거기 보면 락토 오보 채식주의,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뭘 먹는데요? 얘는 뭘 먹어? 얘가 유제품이지. 얘가 유제품이고 얘가 달걀인데, 요 명칭은 요걸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락토 채식주의자, 락토 채식주의자는 당연히 뭘 먹겠어? 얘는 유제품을 먹겠죠. 그리고 오보 채식주의자, 얘는 뭘 먹겠습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얘는 달걀은 먹고 다른 건 안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이건 먹고 다른 건 안 먹어. 얘는 이걸 먹고 다른 걸 안 먹어. 왜냐면 얘가 이거 먹고 다른 걸 안 먹으니까. 이해되죠? 다시 한번 하자면 얘가 이거 먹고 다른 걸 안 먹으니까 얘는 이것만 먹고 다른 걸 안 먹고, 얘는 이것만 먹고 다른 걸 안 먹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논리 추론의 성격이 강한 건데 이게 내년에 나온 문제 유형인 거죠. 그럼 종합해 보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년에는 어차피 이거랑 다르니까 의미 없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올해 국가직이 아닌 이제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기존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문학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자어 빠지고 문학이 비평문 형식으로 두 문제 정도로 바뀝니다. 문학은 비평문 형식으로 두 문제 정도로. 그러니까 개별 작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문학을 현대시를 좀 가볍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볍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비평문 형식의 문학지문을 푸는 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이제 논리 추론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내년 문제는 개요 수정 문제가 나와요. 작문 문제예요. 이게 개요 수정 문제. 개요 수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좀 다른데 거의 뭐 작년과 결국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방직도 작년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올해 시험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치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지방직 문제는. 내년 시험 문제는 어차피 예시문항이 있으니까 그 예시문항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군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은 남으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